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꿈을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는 꿈쌤 백수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틈틈이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울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다. 즉 청소년기에 있다라는 것처럼요. 일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의 계획을 세우는 이 청소년기를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방학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생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인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꿈에 관한 이야기로 청소년 진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과 특강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겨울방학 특집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헌장이라는 것은요,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담은 1990년 한국에서 처음 제정된 헌장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담은 헌장인데 불구하고요. 사실 정작 청소년들은 청소년 헌장에서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헌장에 나와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헌장의 첫 구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청소년 진로 특강의 바로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청소년 헌장에 나와 있는 첫 구절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병아리하고요, 자,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병아리가요, 계란 후라이를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계란 후라이하고 병아리는요, 같은 달걀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요, 하나는 병아리가 됐지만 하나는 계란 후라이가 됐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바로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누가 알을 깨주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부모님이나 친구, 타인에 의존하면서 남이 내 인생을 깨워줄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알을 깨고 나오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헌장의 첫 구절이 뭐였죠? 자기 삶의 주인이었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려면 바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셀프 리더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되겠죠. 남이 깨주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을 나오는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10대로서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요, 정말 많은 고민들, 진로 고민들을 듣습니다. 제 책을 읽은 독자분들도 저에게 종종 고민 상담을 하는데요. 대부분 상담 내용들이 비슷한 점들이 있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아, 꿈이요? 일단 대학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인생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학원, 부모님에 의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서 치이고, 또 치열한 그런 입시 위주의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고 있는지, 막상 내가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여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왜 진로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진학과 진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진학과 진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진학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문이나 대학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진학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진로 고민은 어떤 것을 진로 고민이라고 할까요? 진로라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가 참된 나의 길, 즉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진로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를 참된 나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요, 진로 고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진학 고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진로 고민을 먼저 선행해야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방황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 위주 현실 속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진로보다는 진학 고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진정한 나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진로를 고민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공감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고생은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예요. 비슷한 또래 여고생인데요. 이 여고생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성적이 무난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요, 사이가 그냥 성격도 평범한 학생, 정말 여중생이었는데요. 문제는 고등학생이 되고부터였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요, 비슷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너무나 치열한 성적, 공부 때문에 친구들과도 뭔가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고 무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점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은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이 점점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반에서 꼴등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여고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도 여전히 반에서 꼴등을 하자 주변의 시선들이 어땠을까요? 성적으로 이 친구를 평가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이 친구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도대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이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살의 끝자락에서 이 여고생은요, 우연히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끝자락에서 10대의 끝자락,
인생의 골든타임에서 이 친구는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했고, 늦지 않았을까 조급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 그 여고생은 잘 성장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거든요. 이 여고생의 이야기는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처럼 고등학생 때는요, 반에서 공부를 엄청 못하고 꼴등도 했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던, 방황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진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골든타임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켜냈는지 그 3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자존감, 두 번째는 자기주도성, 세 번째는요.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자존감부터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존감은 무엇인가요? 자, 자존감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쵸?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오롯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태도를 말하죠. 그런데 자존감에 대해서요, 좀 한자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스스로 높을 존, 느낄 감.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은요, 누구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고 누가 뭐래도 그 자존감의 수준은 내가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대단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지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의 수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낮으신가요? 자, 자존감은 분명히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괜찮은 사람인지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 자존감이 사실 높고 낮으면요, 내 자신이 결정하지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반에서 꼴등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저는 자존감이 점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꿈도 목표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사춘기 심볼이라는 여드름 피부 트러블까지 나고요, 살도 찌면서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을 쳐다봤을 때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지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존감과 자존심. 분명히 한 글자 차이인데요. 그 느낌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세우는 마음으로 내가 존중하는,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남이 세워주는 마음, 즉 상대방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존감과 자존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나의 마음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지 타인에게 있는지, 그 차이가 바로 자존감과 자존감과 그리고 자존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혹시 내 자신을 자존감으로 무장하기 이전에 자꾸 다른 사람과, 친구와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점점 내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자존감으로 든든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꾸만 저 친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존감으로 든든하게 나를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신을 좀 바꾸고 싶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자신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조금 더 나와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자, 공부를 하랴, 학교 가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도 없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좋아하고 잘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라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끔쌤이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선호도를 찾는 겁니다. 선호도? 선호도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고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자, 실전 연습.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본인이 조금 더 선호하는 취향대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방탄소년단이 좋아요? 엑소가 좋아요? 아니면 나는 트와이스가 좋아요? 레드벨벳이 좋아요?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짬뽕을 시켜 먹을까요?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요? 아니야, 나는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한 번 더 갈까요? 방학인데 나는 여행을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공포 영화를 볼까요? 아니면 액션 영화를 볼까요? 마지막 이상형 한번 가볼까요? 나는 섹시한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청순하고 귀여운 사람이 좋은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던지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셨다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음악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곳에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주관적인 선호도가 생긴 겁니다. 즉, 선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호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찾는 것, 나의 취향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선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곳에는 자신의 선호도, 자신의 취향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인생, 나의 꿈, 내 진로에 대해서는요,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뭐 해보고 싶어? 뭐 배워보고 싶어 할 때도 나 아무거나. 너 어떤 과목이 좋아? 아니면 앞으로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까? 라고 했을 때도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일명 결정장애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는요, 결정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묻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것들,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이거 좋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재미있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주관을 갖고 선택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수많은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대답한 그 대답에 대해서 나는 왜 공부를 했고 지금 왜 이렇게 흥미가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적어도 내가 대답한 질문 그 대답에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한 대답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3가지 질문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내가 가장 흥미있고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내 안에서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자,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요,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아주 바탕이 되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질문을 꼭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존감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든 모습을 사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단점은 단점대로, 나의 장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나의 장점은 장점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모두 다 나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번 믿어주시면 어떨까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일에 서툰 여러분에게 조금은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시기를, 그게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골든타임 첫 번째 포인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2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자기주도성이죠. 2번째 포인트는 바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자,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주도한다는 겁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알려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요, 특히 자기 주도성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진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아마 적성이나 선호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 혹은 보수, 안정적인,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든지 사실 그 기준이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남의 시선, 그리고 남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요, 그 뒤에 많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요, 자, 원숭이와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자, 원숭이와 거북이가 나왔는데요. 자, 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원숭이가 아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문화, 정치, 경제, 역사, 지식,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니까요, 거북이가 와, 대박이다, 너 아는 게 정말 많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든지 물어봐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고요? 원숭아, 그런데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자,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는 있지만, 막상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아니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찔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의 시선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현실 탓이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유독 정답사회라고 합니다. 정답사회가 뭐냐고요? 내가 어느 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왠지 잘못된 것 같아요. 웹툰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요, 뭔가 우리나라는 유독 정석의 길을 정해두고 걷는다고 하죠. 대학 가야지, 앞으로 대학 가야지, 너는 좋은 대기업에 가야만 해. 결혼은 해야지. 애기는 낳아야지. 앞으로 집은 사야 되지 않겠어? 뭔가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주변에서도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사실 나의 길을 잘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걸어가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할지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꿈을 가지라고는 말하면서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어떤 꿈을 꿔야 되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흔히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선생님,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돌 그룹, 축구 선수, 정말 다양한 꿈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저는 사실 이 질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꿈을 왜 꾸게 되었나요? 이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 대답을 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면은요,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멋있어 보이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핫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꿈은 직업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꿈들은요, 대부분 장래희망,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직업이요, 우리의 꿈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꿈이라는 것은요, 이 직업이 우리의 꿈의 일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꿈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의 꿈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직업을 꿈꾸면서 하나의 직업을 쭉 바라보고 그 직업을 이루지 못하면 내 꿈을 실패했거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명사형 직업이 아니라 동사형 직업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동사형 꿈이 뭐냐고요? 자, 동사형 꿈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동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가수를 꿈꾼다면, 아이돌 그룹을 꿈꾼다면요, 그냥 가수예요, 가수가 저의 꿈이에요 라고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꿈이라면 저는 선생님이 꿈이에요가 아니라 저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동사형 꿈을 꿔야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더 많은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꿈은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청소년 지도사가 저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청소년 지도사가 처음부터 꿈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들었지만 선생님 시기에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은 없었고 새롭게 직업이 새로 생겨난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직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요,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직해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사실 선생님의 꿈은 선생님이 청소년기 때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좀 도와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동사형 꿈을 꾸다 보니까 우연히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게 되었죠.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저희도 똑같은 강의해주세요라고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강사님이라면서 강의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생각지 못한 강사라는 직업을 또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글을 쓰고 책을 출간을 했더니 저에게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청소년 지도사, 강사, 작가라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동사형 꿈. 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동사형 꿈을 꾸었더니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직업만을 꿈꾸지 마세요. 그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꿈꾸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꿈을 경험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내가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이 나에게 하나하나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으로만 나의 꿈을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형 꿈이 꼭 직업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직업으로만 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꿈. 일상 속에서 동사형 꿈이라는 것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동사형 꿈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동사형 꿈을 100개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사형 꿈 부자입니다. 도대체 동사형 꿈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저의 딸 채은이와 채원이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청소년들과 세대 차이 느끼지 않기. 여행 가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비행기 타기. 나이가 들어도 날씬한 몸매 유지하기.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청소년 전문가로서 방송에 출연하기. 이 동사형 꿈을 오늘 이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요. 꼭 내가 직업에 관련된 동사형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다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거 내 꿈이야 라고 말하면요. 그 꿈은 특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을 자기주도적으로 살려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동사형 꿈을 많이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처럼 힘든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하고 바쁘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의 골든타임을 잘 지키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중 2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자존감과 자기주도성,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다.